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이제 CBPI 2022년도에 나온 뎁스 슈퍼바이스드 너프, 퓨어 뷰스 앤드 페스터 트레이닝 포 프리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을 할 거고요. 해당 논문은 카네기 멜론 유니버시티랑 그다음에 구글이랑 ROAI에서 각각 저자들이 이제 집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는 이제 진행할 이 해당 논문의 좀 발표를 말씀을 드리기 앞서가지고 이 너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린 후에 그 다음에 논문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지금 가장 유명한 인물 중에 한 명인 벤 마일든 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해당 인물은 현재 이제 UC 버클리 대학에 이제 있고 박사과정을 마친 상태고요. 그래서 2022년도에 이제 너프를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기존까지는 이 벤이 연구를 했던 분야가 라이트 필드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이제 오브젝트가 빛이 들어오면은 훼손이 되는데 카메라를 담는 데 있어서 그래서 그거를 여러 가지 뭐 뎁스나 이런 걸 이용을 해가지고 다시 복원을 하는 그런 쪽에 이제 연구를 집중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복원을 하는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 이제 멀티 카메라를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뎁스 카메라죠. 뭐 범블비나 이제 RGBD 카메라 등을 이용을 해가지고 RGBD 카메라를 이용을 해서 최종적으로 3D를 이제 리컨스트럭션하는 그런 이제 연구를 진행을 하였는데 최종적으로 이제 한 2018년도부터는 그냥 인풋 이미지를 넣는 데 있어가지고 다른 장비나 이런 거는 너무 비싸기 때문에 RGBD 장비는 그래서 이렇게 인풋 이미지를 넣는 데 있어가지고 그냥 카메라에서 찍은 이미지를 다양한 각도에서 찍어가지고 걔를 넣어서 최종적으로 3D 리컨스트럭션을 하자라고 이제 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프는 풀 닉네임 이제 Representation Since as Neural Radiance Field for Biosynthesis인데요. 이제 Biosynthesis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이제 카메라를 다음과 같이 장구 형태 여러 가지 위치를 시킵니다. 그래서 위치 시킨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여러 각도마다 이제 카메라가 존재하기 때문에 다 이미지를 찍어요. 여러 각도마다. 그러면 이 드럼을 둘러싸고 있는 다음과 같은 이미지가 다양 이제 많이 생성이 되는데 이 이미지의 이제 80%를 훈련을 시킵니다. 딥러닝을 통해서 훈련을 시켜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저희가 보지 못했던 이런 각도에서 봤을 때도 다음과 같이 이제 오브젝트를 뽑아 렌더링 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드는 것이 이제 비오신테시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미리 이제 사진을 보여드리면 다음과 같이 학습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각도에서 이제 이미지를 봤을 때 다음과 같이 이제 렌더링이 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 각도에서 합쳐진 그 이미지들을 합친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동영상 형태로 나오는 건 아니고 실제 아웃풋은 이미지인데 그 이미지를 이제 합쳐가지고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되는데요. 근데 이 이미지에서 또 한 가지 보셔야 될 거는 단순히 저희가 이미지를 찍어놓고 상하 좌우로 이제 그냥 리니어하게 카메라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러 각도에서 이제 카메라를 움직이다 보니까 이제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빛이 안 보였다가 반사되는 부분도 있고 이제 특정 그 오브젝트에 보유한 그런 빛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이제 사진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앞서 보여드린 거는 이제 너프의 그 결과물인데 그 기존 방식으로는 이제 복셀 그리드라고 해가지고 이제 CNN, 3D CNN을 이용하거나 2D CNN을 이용을 해가지고 복셀 단위로 이제 최종적으로 씬을 이제 리컨스트럭션하는 그런 방식이 있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게 앞서 보셨던 것처럼 생각보다 어려운 그런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너프에서는 이 딥러닝 기술을 사용을 하긴 하는데 여기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딥러닝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이제 많이 접했지만 실제 이 MLP 그냥 멀티 리니어 퍼셉션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냥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로만 구성된 딥러닝을 사용을 해가지고 인풋으로는 이제 5D 코디네이트와 최종적으로 이제 그 해당 오브젝트의 컬러 값과 이제 데시티 값을 아웃풋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인풋은 이제 포지션이라고 해가지고 3차원점의 이제 XYG가 인풋으로 들어가고 그다음 디렉션 그 XYG가 이제 결국엔 카메라 관점에서 어느 방향에 위치해 있는지 그 디렉션을 이제 인풋으로 넣게 되고 최종적으로 아웃풋은 그 이제 3D 좌표에서 가지는 이 오브젝트의 모양 컬러 값과 그 다음 이제 덴시티는 뒤쪽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그 덴시티가 나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특이점이 방금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컨볼루션 레이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그냥 프리콘넥티드 레이어로만 구성을 아키텍처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이제 좀 더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다음과 같이 이제 저희가 이 3차원의 x, y, z 좌표를 하나 이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알고 싶은 점의 좌표를 선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카메라에 담기는 그 이미지 플레인인데요. 거기서 이제 초점 이제 센터를 지나는 것과 이제 이 해당 알고 싶은 좌우에 이제 레이를 긋게 됩니다. 그래서 레이를 긋게 되면 이제 x, y, z와 거기에 대한 이제 세타와 시그마, 세타와 파이 값을 이제 알 수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파이를 최종적으로 이 MLP에다 넣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이 RGB 값과 이제 density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이제 MLP에서 학습을 하는 거는 최종적으로 이제 XYD의 좌표값과 이제 방향을 넣었을 때 거기에 대한 렌더링된 컬러 값과 이제 density를 예측하는 그런 세터를 이제 훈련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여기서 이제 density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최종적으로 저희가 해당 각도에서의 그 3D가 가지는 그런 RGB와 이제 density를 가질 수가 있는데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여기서 그 각도에 해당하는 그 RGB 값을 이제 이미지 플레인에 리프로젝션을 시켜야 됩니다. 근데 이 해당 레이 안에는 사실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이제 포인트들이 무수히 많은 점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미지 플레인상에 맺히는 이 한 점은 사실 이 모든 이 RGB 값이 통합이 되어서 나온 최종적인 결과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값이 만약에 이 앞에 아무 포인트가 없다면은 단순히 이 RGB가 여기 이미지 플레인에 그대로 외치겠지만 만약에 이 앞에 있는 오브젝트들이 뭐 꼭 투명하거나 아니면 불투명한 그런 것들이 있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러한 모든 점들에 이제 영향을 미쳐가지고 최종적으로 RGB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density는 이 각각의 웨이트들이 얼마나 적용되어 있는지 그런 값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혹시 여기까지 이해는 되셨나요? 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제 이렇게 RGB랑 density 값을 구하면 최종적으로 저희가 이 특정 각도에서의 렌더링된 값을 이제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이 256개의 프리 커넥티드 네트워크로 총 8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마지막만 이제 128가지 채널을 가지고 있는 단순한 네트워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인풋을 보시면은 여기 60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앞에서는 이제 X, Y, Z 3채널과 3차원과 이제 디렉션 2차원을 말씀드렸는데 왜 60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뒤쪽에서 트릭이 2가지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트릭 중 한 가지이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쭉쭉쭉 넣게 되고 그 디렉셔널 또 처음부터 넣는 게 아니라 이 마지막 단에서 이제 디렉셔널을 좀 더 보충을 해줘서 최종적으로 RGB 값을 얻게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말씀드릴 그림은 사실 이제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보는 관점에 따라 가지고 이 이미지에 맺히는 이 픽셀 값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3차원에서의 그 이제 좌표 값은 그냥 광원 자체는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3차원 자체에 이제 보유한 광원 값이 있고 결국에는 보는 각도에 따라서만 이제 달라지는 그런 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좀 더 이제 자세히 이 C라는 컬러 값이 생기는 것,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이 3차원 좌표에 특정한 그런 T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 해당 위치에 대한 컬러 값과 앞서 설명드린 density 값을 이제 알고 싶은 건데 거기에 의해서 먼저 첫 번째로 이 시그마 RT라고 하는 것은 이 R은 레이를 의미합니다. 이 직선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이 직선이 있는 이 T의 이 density 값은 앞서 이제 말씀드린 여기에 있는 모든 픽셀들의 그런 웨이트 값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컬러 값은 여기에 놓여 있는 것들의 이제 최종적인 컬러 값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고유한 컬러 값입니다. 그 점의 고유한 컬러 값이고 그 다음에 이 라지 T 같은 경우에는 앞서 이런 것들이 얼마나 투명한지를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거죠. 최종적으로 저희가 이미지에서 이제 이렇게 투영된 값을 얻어내기 때문에 얘는 앞서 이렇게 사이사이에 있는 그 포인트들의
트랜스페런시라고 해가지고 이 투명도의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른 트릭 중에 하나가 이제 뒤에서 바로 말씀드릴 거지만 결론적으로는 하나의 네트워크만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콜스 네트워크와 이제 파인 네트워크라고 해가지고 대략적으로 이 레이 안에는 무수한 점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코스한 네트워크를 먼저 훈련을 시키고 그 다음에 파인 네트워크를 이제 훈련시킨 쪽으로 하게 되는데 최종적으로 로스는 이 두 가지를 합친 그런 로스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너프가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방법으로만 진행을 하면은 크게 결과가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 좀 트릭을 사용을 하는데 오늘 첫 번째가 5개의 인풋을 넣었을 때 실제로는 저희가 여러 가지 엣지나 그런 부분을 잘 리컨스트럭션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원인은 이제 인풋 데이터를 넣는 데 있어서 사실 5차원이라는 인풋 데이터가 너무 작은 겁니다. 왜냐면 저희가 이미지만 봐도 16바에 16만 넣어도 사실 차원으로 따지면 256차원이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너무 차원이 낮기 때문에 이 차원을 좀 불려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듯이 여기에 이 x, y, z가 이제 3차원이 아니라 60개의 차원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는 이제 사인과 코사인을 이용해서 여기에 이 파라미터를 이용을 해서 차원을 늘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하이 프리퀀시 한 부분에 대해서 잘 찾을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트릭 같은 경우에는 하이라키컬 샘플링 프로시저인데요. 이제 그렇게 레이가 있으면 그 레이를 빈 단위로 이제 나누게 됩니다. 빈이라고 하면 특정한 레이 안에는 무수한 점들이 결국에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각각의 빈 단위로 나눈 후에 거기서 랜덤으로 사실 샘플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냥 이제 코스한 네트워크에서 이 샘플링된 데이터로 학습을 진행하고요. 여기서 이제 학습을 하면 나오는 값이 그 특정 부분에서 널뛰기 하는 부분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제 레이를 이렇게 그었을 때는 이 뒤쪽 부분은 이 3D 오브젝트에 막혀서 사실 보이지 않을 거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값이 크게 뛰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좀 더 파인한 그 샤프한 부분을 더 찾기 위해서 이 부분에서 이제 포인트를 더 샘플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파인 네트워크에서는 이제 샘플링된 이런 포인트를 모두 바탕으로 이제 훈련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를 보시면은 다음과 같이 여기가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고 그 다음에 너프가 되어 있고 그다음 뭐 이제 비슷한 3D 관련된 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 이 너프만 하는 것만 봐도 그라운드 트루스와 거의 비슷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너프가 최근에 CVPR 2021년도부터 시작해서 2022년도까지 해서 너무 무수히 이제 인용된 논문들이 거의 제가 아까 확인한 거로만 해도 1188개가 이제 나오고 있고 최근 이제 CVPR 2022년도만 해도 50개 이상 이 너프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그래서 그중 하나가 가져온 것을 이제 뎁스 슈퍼바이저 너프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컨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 이 너프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인풋 이미지를 많이 넣어야지만 이제 저희가 아까 봤던 그 GIF처럼 그런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데 실제로는 저희가 이러한 데이터셋을 마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 3개, 2개의 시선만으로 이 데이터를 넣었을 때, 인풋을 넣었을 때는 결과물이 좋지 못하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뷰를 이렇게 좀 더 한정되게 넣게 되면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해당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제 스파스 3D 포인트를 사용을 합니다. 이제 SFM을 사용을 하면 사실 두 장의 이미지와 카메라 파라미터만 알고 있으면은 3차원의 그 포인트 값을 얻을 수가 있고요. 키 포인트 값을. 저희가 이 카메라 파라미터는 사실 그라운드 트루스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미 모든 이미지마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3D 포인트를 이용해서 이제 뎁스 부분과 이제 컬러 부분을 합친 거를 이제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너프에서는 단순히 그냥 컬러 부분만 이제 사용을 했다면은 이 뎁스 슈퍼바이즈는 이 컬러와 이제 뎁스를 모두 합쳐가지고 최종적으로 이 뎁스만 뽑아봐도 많이 향상이 됐고 이제 속도까지 빠르다는 걸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문제를 말씀을 드렸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일단 부족한 데이터가 문제고, 그 다음에 그 제가 앞서 그 레이에서 보면은 이 앞부분까지의 그 빈 공간이나 아니면 여러 점들 때문에 그 점들은 저희가 컨트롤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컨트롤 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되는 그런 계산적인 시간이 더 많이 걸리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제약을 하겠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안을 한 게 이제 뎁스를 이용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SFM에서 폴맵이라는 걸 그냥 사용을 했습니다. 이 폴맵은 저희가 이미지 두 장과 이제 카메라 리트레이징을 넣게 되면 3D 포인트와 그다음 리프로젝션 에러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폴맵을 사용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그 로스에다가 뎁스 로스만 합쳐가지고 아키텍처는 전혀 건들지 않고 뎁스만 건드려서 이제 성능을 좋게 만드는 쪽으로 이제 너프를 향상을 시켰고요. 그랬다는 결과로서는 이제 3, 4배, 2배에서 3배 정도 빨라졌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 PSNR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여기서 평가 지표로 사용을 합니다. 이제 뭐 최대 시그널과 이제 노이즈의 비율인데 이건 일단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고요. 그래서 제한된 뷰 이미지를 인풋으로 넣었을 때는 이 기본적인 너프 트레이닝 일단은 성능은 좋아집니다. 제한적으로 넣었을 때는. 근데 실제로는 이제 테스트를 해봤을 때는 성능이 매우 낮은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결국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일단 이미지 적은 이미지로는 오버피팅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결론적으로는 이제 3차원적인 그런 대응적인 문제를 단순히 이제 이미지적으로만 활용을 한 게 너프입니다. 그래서 해당 논문에서는 요거를 암묵적으로만 이렇게 컬러만 사용하지 말고 차라리 그냥 뎁스 정보를 넣자라고 해서 잘 된 케이스고요. 기존의 릴레이트 워크에 대해서 관련된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픽셀 너프가 존재를 합니다. 이 픽셀 너프는 다음과 같이 이 MLP는 그대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인풋 이미지를 먼저 컨볼루션 레이어를 거칩니다. 컨볼루션 레이어를 거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제 피처 맵이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저희가 이 타겟으로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레이가 있으면 그 레이 위치에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을 겁니다. 그럼 그 포인트와 이제 매칭이 되는 피처맵을 여기서 찾게 됩니다. 그래서 그 피처맵을 이제 컨스트레인으로 이 모델에다가 주는 방법이 이제 존재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기존에 저희가 사실은 이 부분이 아예 없었는데 미리 프로세싱을 하는 이제 네트워크가 추가도 되고 그런 방향이 생기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얻는 이점은 여기서도 데이터가 부족해도 일단 결과는 좋게 나온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도 이제 적은 수의 이미지만으로도 이제 3차원의 볼륨 데이터를 미리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3D 컨볼루션을 한 후에 거기서 나오는 값으로 이제 MLP를 학습을 시키는 그런 메타 너프도 존재를 하고요. 결론적으로 미리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를 좀 더 거쳐가지고 이 피처 자체를 만들고 그 피처를 통해서 MLP를 학습을 하면은 잘 나오는 이런 릴레이터 워크도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두 너프가 존재를 하는데 얘는 이제 뎁스 이미지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통해서 오라클 네트워크라는 걸 발표를 해서 뎁스 이미지를 만들게 되고, 이 뎁스 이미지를 활용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이 너프에 넣게 되면은 이제 그림이 나오는 이런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드린 네트워크와의 좀 차별점은 이렇게 앞에 있는 프리프로세싱 과정이나 이런 새로운 네트워크를 전혀 사용을 하지 않고 단순히 그냥 뎁스의 정보를 사용을 했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I랑 J가 존재를 하는데요. 이 J는 이제 카메라의 그 각도 개수를 의미하는 거고, 이 I는 아까 그 카메라의 이미지 플레인마다 저희가 키포인트가 있을 건데 그 키포인트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키포인트와 이 시그마 값은 리프로젝션 에러도 이제 콜맵을 통해서 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 리프로젝션 에러와 최종적으로 이 레이 값의 KL 다이버스 버전스를 이용을 해서 이제 로스 값을 구축을 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이 라지 컬러는 로스 컬러는 그냥 이 너프의 원래 컬러 로스를 그냥 그대로 사용을 했고, 이제 말씀드린 이 뎁스의 로스에다가 앞에 그냥 컬러와 이제 뎁스의 그런 밸런스를 맞춰주는 하이퍼 파라미터를 통해서 로스를 구성을 하였습니다. 원래 너프에다가 뎁스 로스만 추가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 평가식으로 데이터셋은 이제 GTU 데이터셋이랑 그 다음에 너프의 리어월드 데이터셋이랑 그 다음에 레드우드 이렇게 데이터를 사용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 투뷰는 인풋으로 두 개의 각도의 인풋만 줬다고. 5뷰, 10뷰까지 이렇게 진행을 했을 때 하고 그 다음 이 탭스4까지 다 출력을 해놓은 모습인데 기본적으로 너프와 그 다음 이 아벌스와 비교를 했을 때 성능이 좋은 거를 그냥 사람이 이제 본인 입장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속도적인 부분에서도 이제 학습을 진행을 하면 할수록 여기 보시면 이 동일한 성능을 달성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DS 너프가 기본 너프보다 한 3배 정도 빠르기도 하고 여기는 10개의 뷰를 봤을 때 2배 정도 더 빠르기도 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DTU 데이터셋에 대한 성능만 가져와 봤는데요. 여기서 성능 지표로는 PSNR, 그 다음 뭐 SSIM, LPIPS 이렇게 세 가지를 사용을 했고 각각은 이제 사람이 이 PSN은 앞서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SSIM 같은 경우는 좀 더 사람이 보는 입장에서 생각을 하자라고 했을 때 루미넌스와 컨스트레인트, 그 다음 스트럭처 이 모두 셋을 고려해서 평가한 지표고요. 그래서 PSNR과 SSIM 높은 게 좋은 겁니다. 그 반면에 이제 2018년도에 또 새로운 그 비교하는 수식이 생겼는데 그게 이제 LPIPS고 그거는 낮으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 그냥 너프와 비교를 했을 때 모든 이제 성능 지표는 다 높은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 앞서 설명드린 그런 메타 너프나 또는 픽셀 너프에서는 사실 얘네들이 타겟팅한 것도 데이터셋이 너무 많아진다는 그런 문제점을 타겟팅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이제 성능 낮을지는 몰라도 뭐 6뷰나 9뷰로 갔을 때는 성능이 가장 높은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